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서부발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23년 PM 심포지엄 관련해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500메가와트급 이상의 대용량 발전기의 고정자 능각홀 막힘에 의한 정비 및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발전기 냉각수 종류, 그리고 고장 주요 요인, 그 다음에 고장 사례, 마지막으로 정비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전기 냉각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전기 고정자의 냉각수가 이제 냉각을 한다는 것은 300메가와트급 이상의 발전기에는 저희가 고정자 냉각 효율이 가장 좋은 냉각수를 순수를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요새 추세는 수소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공냉식으로 제작을 하되 발전기 고정자는 순냉각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현재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전기 냉각수의 조영존 타입은 화면에서 보시면 냉각수 계통이 폐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 유입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국내에서는 태안 5르코기, 태안화력 5르코기와 당진 90호기에 적용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용존산소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존산소는 관리 기준에 따라서 저용존, 고용존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저용존 타입은 50ppb 이하가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20ppb 정도의 용존산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산화구리가 저용존 타입에서는 이산화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이산화구리는 물속에서 이제 용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연스레 이제 피막을 형성시켜 주는 그런 요인으로 이런 저용존 타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때는 전혀 이제 부식을 일으키거나 막힘을 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발전기 내부에는 수소가 꽉 차 있는데, 그 수소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냉각수 계통으로 유입이 됐을 때는 용존산소가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 막힘이 전혀 없고, 문제는 이제 단점으로는 이런 타입의 계통 중에 발전기를 거치고 나온 디스차지 라인과 펌프 석션 측에 있는 이 라인은 부합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플랜지의 어느 한 군데라도 조그만한 볼트가 풀리거나 약간의 미세한, 아주 미세한 틈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산소가 외부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용존산소 관리 기준인 50ppb 이하로 저희가 이제 운전을 못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두 개 호기, 총 4개 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500메가와트 이상, 1000메가 한수원 수력 원자력 모든 게 이제 저용존으로 고용존 타입의 이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고용존 타입은 저용존 타입과 달리 냉각수 탱크가 이제 벤트 외부에서 산소가 유입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왜 이런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존의 이제 저용존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에서 봤듯이 용존산소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어디서 유입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리가 어려워서, 이제 고용존 타입은 아예 그냥 2ppm 이상 항상 공기와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냉각수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점은 이제 산소 유입이 되니까 항상 늘 이제 산소가 유입되면서 이제 그 EPPM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단점은 발전기 권선에 있는, 발전기 내부에 있는 수소가 유입이 되면 이 한 부분, 권선의 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사고를 이제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고정자 권선은, 고정자 권선의 열화 상태는 저희가 그 권선 절연 진단과 유관 점검을 통해서 이제 고정자 수명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자 재권선을 이제 적기에 정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고정자 권선은 이제 30년을 저희가 발전소는 이제 30년을 운전을 하는데 20년 정도에 저희가 고정자 재권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고정자 권선 절연 진단에 의해서 안 좋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제작사가 제시하는 20년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고정자를 재권선합니다. 고정자 권선 막힘의 고장 메커니즘은, 저용존 타입은 산소가 유입됐을 때 이 부식 구간 약 50ppb에서 2ppm 사이의 부식 구간으로 유입을 하게 되면 이 이산화구리와 일산화구리가 이제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부산물이 발전기 내부로 이제 돌면서 그게 이제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 부식 구간이 이렇게 되면은 냉각수 유량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TC와 고정자 RTD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RTD 온도가 상승되는 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고정자 권선 파괴로 인한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운전 중에 발전기 고정자 권선이 파괴가 되면은 피해는 약 100억 원 이상의 이제 피해가 들고, 이제 장기간 약 30일, 정비기간은 30일, 길게는 50일까지도 정비기간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런 그 순행각 발전기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용존 타입의 용존산소, 외부에서 산소가 유입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발전기 입구 냉각수 압력이 상승을 하고 입출구 차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냉각수 유량이 감소를 하고 고정자 권선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저용존 타입에서는 태안 6호기에 있는 저용존 타입에서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존 타입은 대부분 발전기 지락 고장, 지락 사고가 나는 원인은 대부분의 나는 사고가 이렇습니다. 발전기 내부 수소가 계통해서 유입이 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흡습이 된다는 거고, 그 흡습된 그 안에서의 수소가 이 부식 구간, 용존산소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런 이물질들이 발전기를 돌면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이 권선이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증상은 일부 고정자 권선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저용존과의 차이는, 저용존은 전체적으로 막히기 시작하지만 이 고용존 타입은 일부 권선, 한 권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막히는 속도도 어느 정도 비해서 이제 진행이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고정자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고 고정자 권선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젠 지락 고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냉각수 탱크에서 수소가 이제 검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수소가 없어서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흡습이 되면은 냉각수 탱크에서 수소가 검출되고, 이게 이제 고정자 권선을 막히는,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저용존 타입에서의 그 고정자 권선 온도가 막히는 증상이, 고장 현상은 약
저희가 이제 오버홀 끝나고 시운전 단계에서 50일 동안 냉각수 유량은 1450리터에서 1220리터 정도 감소를 하고 입출구 차압은 2kg에서 3.16kg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때 수소를 저희가 이제 충진을 하면은 DO가 감소를 하나 점점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떤 외부에서 이제 산소가 계통으로 유입이 되면서 용존산소가 증가하여 산화구리가 이탈을 하여 이제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제 유량이 저하되고 고정자 건선 온도가 상승했고 이제 절연 파괴 가능성까지 있었고 고용존 타입에서는 약 100일 정도의 건선 온도가 한 건선 온도가 RTD가 57도에서 70도 정도로 상승을 했고 일부 지락 고장 나기 직전에서는 TC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보일링 현상, 이제 그 헌팅, 이제 물이 끓어버리면 이제 TC가 이제 헌팅을 하게 되는데 그 헌팅 현상이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연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냉각수 탱크에서는 수소가 약 40ppb 이상 이제 검출이 되겠고 이제 추정 원인으로는 건선 내 수소가 유입으로 인해서 산화구리 이탈에 의한 막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절연 파괴까지 이어지는 이런 고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태안 7호기에서 2018년도에 고정자 지락 고장이 있었는데 태안 7호기는 우선 이제 고용존 타입이었고 이제 고정자 냉각수 계통은 일경로 방식 그러니까 발전기 익사이트 핸드 측에서 이제 터빈 엔진 측으로 이제 그 냉각수가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냉각을 시키고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이제 분해 전에 이제 고정자 건선 이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했는데 A상은 이제 절연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B상과 C상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장이 나기 일부 직전에 이 TC는 이제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헌팅하는 것처럼 보였고 RTD 온도는 이제 그 지락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맥시멈이 이제 143인데 저희가 발전기 고정자의 절연물은 이제 B종으로 약 그 외부 온도까지 합쳐서 한 155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이 맥스가 이제 143도라고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200도 이상의 높은 그런 고정자 건선 온도가 상승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복구하는데 50일이 걸렸는데 이 50일 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익을 그리고 그다음에 고치는 정비 비용 다 포함하게 되면은 100억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웃도는 그런 큰 중대 고장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전기를 이제 분해를 해봤을 때 이제 고장 위치점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고용존 타입에서는 이런 한 건선이 막히기 때문에 이 한 건선에서의 지락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절단을 해서 이제 내부를 봤을 때는 고정자 이렇게 중공이 이제 막히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막히는 것은 이제 순서는 이제 신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산화 피막이 형성되고 산화 구리가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존산소 기준치에 벗어난 그 부식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산화 구리가 이탈이 되고 이 이탈된 입자가 이렇게 퇴적을 하면서 이제 굴곡부가 됐든 이제 한 권선을 이제 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전이 어떨 때는 이제 느리지만 어떨 때는 또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 권선 본인 담당하고 있는 설비가 고용존으로 운전이 되는지 아니면 저용존으로 운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존이었을 때 이런 한 권선이 다른 권선 온도보다 더 높게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 있으면 이런 막힘 증상을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비 사례로서는 저희가 저용존 타입, 저희가 이제 이 화학세정이라는 것은
초기에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그 발전사들이 이제 했던 그런 화학세정인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약 한 2군데 정도가 있긴 하지만은, 이 화학세정이라는 게 보통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전문가의 그 조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전문가가 입회를 한 상태에서 화학세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화학세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EDTA라는 계열의 화학세정 약품을 주입을 해서 이런 막혀있는 구리를 녹이면서 이제 뚫는데, 문제는 화학세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넣으면은 바로 이제 증상이 되지만은, 화학세정이 끝난 다음에 린스, 저희가 이제 그 샴푸,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그 샴푸를 물로 씻어내야지 되냐, 이게 저희가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그 약품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반드시 그런 의견을 이제 받고 이제 화학세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화학세정을 세정 시간은 약 한 35시간 정도의 화학약품을 주입을 한 600리터 정도 주입을 했고, 수세정 시간은 21시간인데 실제로 이제 이 21시간은 이때 나타난 시간이고,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약 한 3박 4일, 일주일 가까이 저희가 온라인 중에도 이렇게 세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그 조용존 타입의 관리 방향은 용존산소가 반드시 이제 용존산소 관리가 중요한데, 외부에서 산소 유입을 차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DO를 얼만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고, 최초 냉각수 개통시는 조용존 타입은 반드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순수는 그 2ppm 이상의 이제 순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순수의 물을 얼마나 빠르게 20ppb 이하, 50ppb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냐, 그런 절차서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출구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압력이나 온도가 상승했을 때는 이제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수질을 개선했을 때는 반드시 개통수를 가지고 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고용존 타입은 고정자 건선 온도 감시로 조기 증상 확인이 반드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 탱크 수소 검출 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RTD 온도 상승 시 첫 번째로는 수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게 수질 개선을 해도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화학세정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화학세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입회, 전문가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고정자,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의 건선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입구 압력이 상승했을 때는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애플에서도 이제 자료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경험을 해본 사람, 이 경험이 화학세정을 하면서 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를 비롯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기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00메가와트 이상급 대용량 발전기에 있는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에 대한 정비 사례, 그 다음에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발전기의 고장은 중대 고장으로 이어지고 아주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갈 때는, 화학세정을 시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를 통하여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